오늘은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빅히트 주식 환불 소동을 아시나요? 공모주 청약붐이 한창일 때 P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을 신청해서 당시 청약 증거금이 58.4조였고 경쟁률은 600대 1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열기였죠. 빅히트의 공모가는 13만 5천원이었는데 상장 직후 주가가 3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PTS의 엄청난 인기와 이전 공모주들의 화려한 상승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빅히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자 빅히트 주식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증권사의 빅히트에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주식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빅히트의 주가가 35만원을 넘어 더 높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형 뽑기를 할 때도 기계 조작법을 확인하고 어떤 인형이 뽑힐 가능성이 높을지 가늠한 후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더 큰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 하나를 믿고 투자 고수라는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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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를 듣고 큰 돈을 덜컥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투자를 하고 돈을 잃으면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자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 타인을 원망합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투자에 실패하면 내가 돈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투자 공부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공부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현재 거주하는 곳 주변 부동산부터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가 어디인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세요. 대장 아파트가 왜 대장 아파트인지 납득이 가시나요? 다른 아파트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교통, 치안, 인프라, 지형, 브랜드, 세대수, 연식, 커뮤니티 시설, 학군, 자연환경 등이 뽑힙니다. 실거주를 했을 때 장점을 가져다주는 요인들이죠.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더불어 산책을 다니며 직접 눈으로 보면서 동네 아파트들의 장단점을 파악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동네 아파트들의 특징과 시세를 전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거주 장점 요인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부동산 공급 예정 물량, 인구 증감 등을 확인해보세요. 교통 인프라 확충, 편의시설 조성, 공원 녹지 조성, 재개발 재건축 계획, 기업 유치 등의 호재 및 부동산 수요 공급의 추이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다만 개발 호재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세요. 호재라는 건 실제 실현 여부와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신이 잘 아는 지역에서 실거주 강점을 가지는 부동산을 구매해서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호재 등의 투자 정보만 따라다니며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 추이를 확인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읽는 법도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출 정책과 금리의 변화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세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세법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언제 내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동산을 보는 자신만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남이 사고 싶은 집입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주변 부동산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고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점차 관심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릴 겸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주식 투자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이 담긴 책부터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투자 철학 책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투자 관련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ETF, IPO, FED, CPI, PER, PBR, EPS 등등 기본적인 투자 관련 용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뉴스 기사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용어를 충분히 익혔다면 경제 뉴스와 경제 매거진, 증권사 리포트 등을 꾸준히 읽으면서 경제 소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주식 분석 방법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자산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 상태, 산업 동향,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수준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산자 분부채 및 매출액 영업이익당 기순이익을 확인하고 현금 흐름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이익률, 배당률, EPS, PER 등의 재무 비율을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또한 증권사 리포트나 관련 뉴스를 확인하면서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영 전략, 사업 현황 및 리스크 등을 알아보고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경쟁 상황, 규제 환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며 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경제 상황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가격 변동과 거래량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차트를 이용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캔들스틱과 거래량을 읽는 법, 이동평균선 및 상대 강도 지수 같은 보조지표를 읽는 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보조지표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차트 패턴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 기법을 깊이 공부하다가 기법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획기적인 차트 분석 기법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으며 비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차트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것만 중시하다 보면 투자 스타일이 점차 초단기 투자자로 변해갑니다. 워렌 버핏은 10년을 가지고 갈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초단기 투자자들은 이 말을 잡주는 10분 내에 치고 빠져라라고 해석하면서 분봉 차트, 틱 차트를 켜놓고 다이내믹한 단타 매매를 합니다. 주식 투자자 중에는 특히 단기간 1억 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욕심이 지나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돈을 잃을 확률만 더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식 투자 방법을 익히는 것이 결국은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을 알아보면서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고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과 분석 방법을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릴 겸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공부 시작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려 적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단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하는 데에는 영상보다는 책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을 본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음 내용이 자동으로 재생되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잘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책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읽어 나가야만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지식을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책이 훨씬 더 효율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재테크 관련 영상을 챙겨보고 책을 읽는 행위에서 그친다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위안만 얻을 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인근 지역 부동산의 특징과 시세를 확인해보고 손품과 발품을 팔면서 자신만의 임장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해서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아파트를 특정해서 향후 언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당장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현재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재테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